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김문경 기자가 보도했듯이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지금 1월에 2번 발사하고 오늘 발사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발사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일부터 19일까지 하는데 그 연합훈련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다. 그간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는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자신들의 그런 도발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그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는 연합훈련을 할 동안은 최고 지도자는 잠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미국 이란 간의 그 이스라엘 전쟁에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란은 핵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에 비해서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란과는 다르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미사일 발사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탄도미사일 10여 발이 무더기로 발사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좀 이례적인 건데요. 뭐 정확한 사거리나 재원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아마도 KN-25로 불리는 600mm 초대형 방사포일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환에서 그 공격을 보통 발사를 그렇게 해서 동해로 날리는 것들은 이 내륙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미사일 체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KN-25나 KN-23 이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보이고 우크라이나에도 전장에서도 사용돼서 상당히 안정성이 확인된 그런 미사일 체계들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사드나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반출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거리나 고도에 따라서 또 북한의 도발 의도가 좀 더 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북한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한국을 노리는 것이냐, 일본 혹은 미 본토를 노리느냐 그것이 다 다른데요. 당연히 미 본토를 노리는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서 사거리가 10,000km 이상 가는 것이고 그것은 재작년 10월 달에 화성 19형이라는 것을 발사한 이후에 한 번도 발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을 그렇게 위협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느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을 또 자극하거나 혹은 또 트럼프가 워낙 예측이 불가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이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또 트럼프가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더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었거든요.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죠. 워낙 지금 이란에 대한 전쟁이 좀 편히 그렇습니다만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확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는 있다. 근데 김 총리 만나서 그 전엔 얘기에 따르면 여전히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1차적으로 우리가 그간 예상했던 것은 3월 말에 있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 4월 초까지 그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시아에 오면서 지난번 에이펙 회의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계속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한번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예상이었는데 이란 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란과 북한은 늘 상호 비교가 되는 대상이거든요. 둘 다 반미 국가이기도 하고 또 핵을 개발하고 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란은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까지 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 계속해서 유화적인 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를 벌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오늘 이렇게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시에 이례적으로 발사한 거는
북미 대화가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그거랑은 별개죠.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린 건 두 가지. 하나는 역시 연합훈련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늘 북한이 대응을 해왔고요. 얼마 전에도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담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절제된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미국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그냥 미한의 연합훈련이다. 그리고 적국들, 적수들이라는 그런 대명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이미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금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뭐 담화에서는 전혀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9월 달에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나온 거 외에는 직접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극할 생각은 없는 거고 또 북한의 입장도 언젠가는 그 미국과의 일종의談판을 통해서 제재 해제를 포함한 그런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런 앞으로의 회담도 염두에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5,000톤급 구축함이자 최현호를 사흘간 참관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가 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 단계로 이행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는 모든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통합 화력 체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처음에 얘기가 된 게 2024년에 그들이 말하는 핵 방화세라는 게 있다라고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내리면 그 명령이 전달이 되고 해당 부대에 그러면 해당 부대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직접 그런 그 미사일이나 그 관련된 무기 체계를 발사하게 돼 있는데 그 발사하는 과정에서 발사하는 모든 체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나온 다각적인 운영 체계라는 것은 뭐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다. 아마 오늘 쏜 것도 그런 그것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600mm 방사포나 화성 포 11형 가형이라고 불리는 KN-23 이 두 가지를 요즘은 그 다각적인 운영 체계를 핵심적인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연함에서 또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도 그런 체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다양한 곳에서 발사를 합니다. 이제 바다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거고 육지에서도 발사하는 게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호수에서도 발사를 하고 또 어쩔 때는 기차에서도 발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발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한미가 탐지 식별에 비용을 들게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 능력을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란 정쟁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유심히 지켜볼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하메네이의 사망은 북한이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모스타파 하메네이 선출 소식만 전하기도 하고요. 지금 북한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여전히 우호적인 입장입니까? 예, 관계는 그런데 북한이 이란에 대한 반응은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이 발발한 후에 두 번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공식 입장도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이 외부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외부성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 아니라 외부에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알려져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는 뭐 1970년대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반미 반이스라엘이라는 기치를 내걸어서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부터는 보다 또 본격적인 미사일 관련된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커드 B 미사일을 역설계해서 자체 생산한 후에 북한이 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한테 전수해줬다라고 알려져 있고 작년만 해도 미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과 사이에는 미사일 협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면서 3,000킬로미터급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좋긴 한데 일종의 거리를 그래도 북한은 좀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란에 대해서 강력히 타격을 하는데 북한이 또 이란과 너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번에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서 그 미국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가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제한되고 절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주한미군이 사드와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반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패트리엇은 우리 천궁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개발은 완료됐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해서 근데 내년 2027년이나 28년 정도에는 배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SAM이라고 불리는 형태인데요. 근데 뭐 당장 뭐 사드의 일부 포격 아마 요격 미사일이 그 중동으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도 그렇고 페이트리어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핵심 전력이 있고 예비 전력이 있거든요. 일종의 예비탄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동으로 반출된 것은 예비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뭐 2주에서 4주 좀 2주가 이미 지났죠. 그래서 앞으로 2주나 4주 정도의 단기적으로 이것이 반출이 되면 문제는 없지만 이것이 몇 달로 계속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순환 배치된 이런 그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또 그쪽 중동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가 약화될 것이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력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혹시라도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것은 기존의 한국 미사일망이 그 상당 부분 대체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촘촘히 2중, 3중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대비 태세의 측면에서는 중요한데 만약 그것들이 빠져나간다면 아무래도 대비 태세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는 없겠죠.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여객 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북중 간의 관계가 그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년 9월 달에 전승절이죠. 9월 3일 그 중국의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같이 참여하면서 북중러 삼각 연대를 보여줬고요. 그래도 아직 그 이후에도 완전히 복원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여객 열차의 운행이 재개됐다라는 것은 저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 관계의 본격적인 복원의 신호탄, 첫 단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1월 달에 코로나 봉쇄를 중국이 풀면서 화물 열차 운행은 일부 재개를 했는데 이 여객 열차 노선은 여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개가 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는 다시금 북한에 들어갈 문이 열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장은 중국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비자가 아직 열려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 5월 정도면 본격화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연 35만 명 정도 갔었고요. 그것은 1년에 약 2억 달러, 3천억 원 정도의 그런 수입이 북한한테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북중 관계가 다시금 복원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 방중 때 뭐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방중 때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큰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 한국에 와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가면서 했던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다시 오면 다시 만날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만날 여지는 열었다. 근데 더불어서 북한도 작년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올 9차 당대회에서도 물론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헌법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한 것.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는 건데 이미 연합훈련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명분을 주면 역시 북한의 김정은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다만 이런 이란 전쟁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것이 아주 핵심 변수로 이번 미중 간의 정상회담 그 와중에 그런 뭔가 그 북미 간의 미국 간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이란 전장에서
러시아가 이란 쪽을 돕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러의 밀착 관계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지난해 착공했던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다리가 또 개통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열차는 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다리가 운행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300대 정도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량을 통해서 물자와 인원, 인력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철도로 움직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랑 특수 장비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을 통해서 보내는 물건 중에 여러 가지 제재에 위반되는 물건을 섞어서 보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적지 않은 이 제재와 관련돼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해지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기점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교수와 함께 한반도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